JTBC가 12.3 계엄의 밤과 이후 며칠 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내역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기까지 20여 분 정도가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내역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약 1분간 이어졌습니다. 당시엔 국회 통제를 위한 경력만 배치됐고 계엄군 병력이 투입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10분 뒤인 11시 33분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본회의장 소집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통화 직후 국회 출입 통제가 다소 완화돼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이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혼란스럽던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나경원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후 11시 26분에 전화를 걸어 40초간 통화했습니다. 나 의원은 JTBC에 미리 상의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로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포위당했기 때문이라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셜미디어엔 나 의원이 국회 반대쪽으로 향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도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인데 특히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계엄 엿새 뒤에는 당시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도 통화했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4시 27분에 해제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8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아 약 15분간 통화했습니다. 12시 58분쯤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6분 40초간 통화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도 2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약 7분간 통화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사태 수사를 지시하고 다음 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통화했습니다. 12월 6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상민 전 장관과도 각각 9분, 7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긴 했지만 내란 사태 수사의 핵심 인물인 국무위원들과 통화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계엄 국무회의는 형식과 내용에서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주요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5일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0초간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는 계엄 엿새 뒤인 12월 9일 전화를 걸어 3분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하종대 전 KTB 원장과 14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하 전 원장은 김 후보 대선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JTBC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통화로 보이는데 통화한 사실 여부조차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뿐 아니라 통화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정말로 유튜버에 의지했던 걸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납니다. 계엄 실패 이틀 뒤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하루 동안 5차례에 걸쳐서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 씨는 조언하듯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방송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침묵을 깨고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즐겨본다고 알려진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 이날 대국민 담화 내용은 이 유튜브에 나오는 주장들을 그대로 따온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고 씨와 5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은 계엄 선포 약 2주 전인 11월 21일에도 문자와 전화를 총 4번 주고받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뒤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해온 인물 중 하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 간 교류가 실제 기록으로 확인된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된 음모론들이 바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가장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화 내역에는 통화 내용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씨와 통화한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도 약 10분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총장은 전직 검사들로 이뤄진 검찰 동호회 회장입니다. 그는 지난 2월 회원들에게 구속 취소 청원서를 돌리고 실제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감사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12.3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저희가 입수한 게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경호처 명의의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네.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꾸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때 경호처의 비화폰으로 바꾼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저희가 입수한 이 경호처 비화폰의 이 기지국 위치를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발신지를 추적해 보니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두 곳에서 주로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네.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비화폰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일반 휴대전화를 쓰면 그 내역이 비화폰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통신사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 비화폰과 비화폰끼리 통화를 했을 때만 경호처가 관리하는 별도 서버에 통신 내역이 저장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호처 서버엔 지금 드러난 내역보다 더 많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경호처 서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이 계엄 당시에 어떻게 통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이 경호처 서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점도 좀 짚어볼까요? 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는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잇따라 통화를 했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구체적인 시간과 나경원 의원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 전화를 건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계엄군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기 전이었고 국민의힘은 비상의총 장소를 바꿔가며 계엄 해제에 나설지 말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은 결국 계엄 해제 결의 안건을 상정한 본회의장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내란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전국에서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해 각종 집회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나 의원 역시 그날 밤 통화한 사람 중 하나로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국무위원들과의 통화인데 특히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통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그 당시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통화한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내란 수사에 나섰던 상황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는지 진술해야 하는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내란 사태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말맞추기를 한 건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또 통화 내역에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유튜버가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왔던 고성국 씨에게 12월 6일 5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계엄 선포 전에도 문자를 2차례 주고받은 것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전화도 윤 전 대통령이 다 먼저 걸었죠.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소 극우 유튜버에 경도돼 있다는 정황은 이미 여러 정황으로 드러난 사실인데 계엄 직후 엄중했던 상황에서 극우 유튜버와 직접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친서까지 보내며 유튜브 생중계를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들의 논리가 그대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탄핵 심판 증언으로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10분 30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전직 검사들로 꾸린 친목단체인 검찰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원서를 돌린 인물입니다. 이 계엄 직후 전직 검찰총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